네, 안녕하세요. 랩하고 있는 올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월 2일에 제 생일에 맞춰서 정규 4집 빠른 연생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었고요. 한 달 전에는 11년 만에 이제 단독 콘서트를 롤링홀에서 진행을 했었고, 바쁜 거 다 치르고 나서는 제 살궁리를 찾아서 조금 널널하게 살고 있습니다. 2년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어디 가서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1번 트랙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노래가 원래 이제 편의점 광고 음악에 쓰일 음악이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트랙은 밝은데 가사가 좀 자조적이고 하니까 기업 이미지에 조금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다른 곡을 좀 써달라 하셔서 누락이 되었던 곡인데, 동료분들이 그 곡 너무 좋은데 좀 아깝다 하셔서 마음에 드는 노래지만 싱글로 그냥 내기에는 뭐 직장인의 어떤 출근의 애환 이런 거를 래퍼인 제가 달랑 한 곡으로 내면은 좀 너무 스스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내야 된다면은 좀 살을 더 붙여서 미니 앨범 정도처럼 한 4곡 정도는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를 시작으로 비슷한 선상의 소재들을 조금씩 더 쓰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욕심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2곡을 채우게 되었고, 곡이 많아지니까 그냥 정규로 내도 되겠다라는 발상이 들어서 이제 누락된 광고 음악을 시작으로 정규 12곡짜리 앨범까지 이렇게 볼륨이 커진 경우에 아니요, 사실 아예 없고요. 오히려 이거는 제가 살아보지 않은 삶이다 보니까 의뢰 모두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담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보통 이럴 때 언제 힘에 부치냐, 뭐 한해 경험 한 뭐 썰 같은 거 있냐, 취재하듯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래퍼의 삶을 반평생 살았는데, 래퍼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삶에 대한 일상을 12곡이나 풀어버리면은 관찰일지 같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자가 되는 게 맞겠다 해서 트랙마다 뭐 일반적인 어떤 사회인의 그 페르소나 같은 거죠. 그런 액팅을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살아본 삶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 네. 이거에 집중해야겠다는 마음이 제일 1번으로 선행이 되었는데, 솔직히 이제 래퍼블릭 섭외가 왔었거든요. 뭐 밝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명만 존재했을 때가 있어요. 제작진분께 연락이 왔었고, 출연을 확정할 게 아니라면 공개 가능한 정보가 좀 제한이 되잖아요. 제작진분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정글의 법칙 같이 약간 그게 그럼 어떤 컨셉이냐 하니까 랩으로 하나의 부족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나라가 되게끔 열심히 한 사람이 개국공신이 되는, 그래서 랩 네이션을 만드는 뭐 이런 설명이었는데, 이게 뭐지? 진짜 모르겠어서 이제 이 설명과 랩 네이션이란 네이밍이 저한테는 너무 안 와닿았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제가 애초에 랩 퍼블릭이었으면 나갔을 것 같아요. 랩으로 계속 대결을 하고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래퍼들의 퍼블릭을 합쳐서 랩 퍼블릭. 저는 이런 말장난 좋아해서 저는 랩퍼블릭이라는 이름 되게 엄청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랩퍼블릭 제작진입니다 했으면 나갔을 것 같은데, 하나의 부족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는 랩네이션이라니까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앨범 잘 만들어야겠다. 앨범이 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갈 쯤에 쇼미더머니 12가 이제 모집 글이 올라와 있었고, 이제 제 앨범 같이 만든 BOM 형이 안 그래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후반 작업 같은 거는 자기가 할 테니까 우리의 앨범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너라는 재능을 다시 한번 대중들 앞에서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추천들이 많았지만 많이 나가보기도 했고, 도전욕이 크게 없어요. 사실 도전욕도 없는 와중에 이 앨범을 내지 않고 나간다는 거는, 솔직히 거기 있는 프로듀서분들이 다 음악적인 동료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픽을 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랩이야 당연히 다들 잘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뭘 볼까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서사,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본인들이 프로듀싱하고 싶어 할 만한 소재와 캐릭터, 역량이겠죠. 모든 것들이 한데 엮는 게 결국 작품 활동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제가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울질의 단계가 있다면 랩을 잘하는 작품 활동 성실하지 않았던 올티보다는 랩을 다소 못해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신인을 뽑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 모든 것들을 저울에 올려봤을 때 올티가 쇼미에 다시 나갈 이유는
이유는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다 애착이 가지만 만들게 해준 계기였던 불편한 편의점이란 노래가 마음이 좀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앨범의 컨셉이 정해지고 나서 타이틀곡 을 만들자 했을 때 이제 동명의 제목인 빠른 연생이 또 애착이 많이 가고요. 동시에 아쉬운 곡이기도 해요. 이 앨범에 의미를 부여했던 게 서툰 청춘, 빠르게 사회에 내던져진, 그리고 제가 실제 빠른 연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데 엮을 수 있겠다. 가사적으로는 제가 잘 엮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봤던 피드백 중에서 올티는 이렇게 메이킹 능력이나 이런 랩 실력을 어울리지 않는 팝 랩에다가 항상 해오는 것 같다? 이런 글을 봤는데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피드백이. 앨범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냥 팝을 택한 건 맞는데 장르적으로 곡의 분위기를 아우를 수 있는 게 힙합이었어도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아쉬운 지점이 있다면 그걸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기작에서는 날것의 힙합을 좀 하고 싶어졌어요. 이번 앨범을 내고 나서.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저의 지난 16년을 돌아봤을 때 랩을 잘해서 하입이 생겼을 때 뒤이어 나오는 작품이 완전한 힙합이 아니에요. 제가 쇼미더머니에서 다 짝 먹을 수 있어 이런 거를 빡 보여주고 각인이 되고 나서 낸 게 졸업이에요. 디스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 올티는 진짜 화나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나온 게 굉장히 정서가 어둡고 조용조용한 뻔한 돈 얘기, 그리고 아주 발랄한 8비트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삽질하는 것처럼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해명하고 싶었던 건 제가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에서, 그리고 힙합을 잘하고 싶었던 이유에서 저는 그 능력치를 제가 갖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피처링 같은 거에서는 당연히 잘 할 수 있는 걸 기대해서 맡기니까 거기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제가 할 때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도전하고 싶었던 거를 더 주안점으로 두고서 항상 시도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때론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은 왜 자꾸 M1대 힘을 쓰냐, 그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왜 자꾸 팝랩을 하냐, 이런 말들이 부차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내가 너무 해보고 싶은 것만 했고 잘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멀리 했나? 라는 깨달음이 좀 뒤늦게 와서,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을 보여줄 수 있고 하는 거 나한테 진짜 쉬운 거니까 그럼 다음 작품에서는 완전 힙합 앨범을 무조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정규가 될지 EP가 될지 몰라도 앞으로는 좀 날것의 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콘서트 준비하면서 술을 3달 정도 끊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애주가고 흥청망청 산 적도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면서 당연히 제가 내왔던 발매곡들을 무대에 올릴 거고 거기에 서사를 설명할 거고, 근데 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결국에. 근데 11년 만에 어떤 거품들이 다 꺼진 상태에서 저를 그렇게 와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성실히 준비했던 거를 와닿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뭔가 생각해봤는데 술을 끊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날에도 술 먹고 올라가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제 마음가짐에서 저 걸음들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와닿게 하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잠시 고민하자. 온전히 이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금주를 했었고, 근데 금주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좋았거든요. 원래 저는 카페에 한 30분 이상 안 있어 봤는데 이제는 막 밤도 새고 할 일 하면서,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이제 좀 가끔씩 이렇게 술을 하는데 옛날만큼 이제 포금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어요. 이 콘서트를 끝내고 나니까 모든 게 좀 명료해졌어요.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 내 삶에 걸어주는 기대가 이만큼 있고 앞으로 이거의 파일을 더 늘려갈 사명을 느꼈고 내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명감을 갖고 작품 활동에 진짜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분 좋은 에너지와 좀 막중한 책임을 좀 느끼게 해준 자리였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 힙합밸리 눈팅하러 들어가 봤는데 어떤 유저분이 올티가 차라리 참전해서 다 긁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댓글에 올티 콘서트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댓글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나만 몰랐다 뿐이지 그래도 나를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이 진짜 내 삶에 조명을 잘 해주시네,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게나마 있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제 1집부터 4집까지를 다 아울러야 되다 보니까 좀 매끈끼지 않게 장치들을 준비했고요. 앨범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물들도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봤고, 사실 저는 시작과 끝이 늘 명료한 사람이라서 첫 번째 트랙, 마지막 트랙 늘 서사가 분명해요, 제 작품들은. 그래서 그냥 쭉 부르면 되긴 되는데 시작과 끝이 너무 있는 영화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장치들을 고려하면서 옛날에 사랑을 많이 받던
설레라는 넘버를 부를 때는 Don't Wanna Give It To You라는 유명한 노래랑 매시업을 했다던가 올티가 올티 앨범 다 라이브로 들려준다는 너무 뻔하니까 뻔하지 않은 것들을 하려고 흐름을 저해하지 않고 계속 재미를 줄 수 있는 장치들을 고려하면서 주안점에 뒀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까 제 불알 친구들 동창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게 아쉬워요. 왜냐면 제 앨범은 제 삶이니까 걔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당사자들의 좀 표정을 보고 싶긴 했는데 평일 공연이어서 못 오기도 하고 각자 일이 늦게 끝나기도 하고 한 친구는 또 아들을 낳아서 뭐 육아에 또 지금 붙이고 하니까 그래도 뭐 화환이라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이놈들이 그런 점이 아쉽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걸음을 해줬으면 나한테도 조금 더 감동은 있었겠다 말고는 저는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건 뭔가가 나오면은 항상 작게나마라도 이제는 공연을 할 것 같고요. 11년을 쉬었던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뻔한 돈 얘기 내고 8비트 냈을 때도 콘서트를 할 법도 했는데 그때 아마 제 인생이 힘들었을 때라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들었었나 봐요. 작품 냈으니까 내 감정은 소강 상태가 됐다. 여기에만 머물었던 것 같은데 이번 빠른 연생 콘서트 하면서 귀한 걸음들을 보면서 제가 엄청 사명을 느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콘서트 할 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끓여낼 거니까 와서 한술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 방식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완전히 취재하는 방식이었죠. 졸업은 제 고등학교 생활을 풀어낸 거고 뻔한 돈 얘기도 제 삶에 대한 얘기고 8비트가 좀 사운드가 많이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에 걸맞는 이야기들이지만 그것도 또 넓게 보면은 어떤 제가 씬에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얘기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랩하는 정우성의 삶들이에요. 그런 그 소재들은 다. 근데 빠른 연생은 정우성이 살아보지 않은 청춘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올티의 입으로 빌려서 얘기를 하려면 그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실제로 상하차라는 트랙 만들 즈음에는 그 재정난이 조금 올 법했던 시기라서 아 진짜 상하차 한번 뛰어보고 쓸까? 라는 것도 있었는데 좀 다행히 비껴갔습니다. 네.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고 접근한 차이는 있고요. 근데 그거를 써내려가는 방식은 늘 제가 처음 팬 때 잡았을 때부터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령 분노하는 곡이 있다고 치면은 화날 만한 일이 있어서였을 거예요. 기쁜 노래는 기쁜 일이 있었을 거고 이별한 슬픈 어떤 감정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가는 동안에 느꼈을 언젠가의 감정들을 다 빌려오는 건데 안 살아본 삶이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오는 영감이 있더라고요. 내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그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춤을 추지 않지만 안무가들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보면은 춤 동작으로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춤과 이런 동작으로는. 근데 그걸 해내요. 그분들은. 그래서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손짓이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구나 이런 것도 영감인 거죠. 그래서 안 살아본 삶은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 또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하면은 잘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영감은 어디에서든 열려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트가 있든 없든 가사를 쓰면서 동시에 만들어요. 옛날에 그 릴 웨인이라는 아티스트 때부터 바로 녹음 부스에서 그냥 프리스타일 하면서 좋은 라인이 나오면은 이거 킵하고 그 이어서 막 하고 진짜 프리스타일로 작업하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정작 제가 프리스타일을 좋아하고 잘 하지만 저는 작업을 그런 방식으로는 아직 안 해봤고 좀 쉽게 못 할 것 같거든요. 제 디자인과 제가 해야 될 말을 같이 가져가는 방식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좀 치밀한 편이에요. 저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동시에 쓰는 게 아직까지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네. 핵심이 될 만한 인상 구절을 거기까지 가는 문장들을 이쁘게 가는 편이에요. 저는 불편한 편의점 시작이 쥐 죽은 듯이 탄 출근 버스는 무슨 앞에 놓인 덫처럼 느껴진다 이런 표현이 갑자기 떠올랐었는데 그럼 여기에 앞뒤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고양이 세수한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물만 묻히고 이렇게 할 때 고양이도 세수만 하고 나오는 아침 그리고 쥐와 뭔가 연관이 돼 있는 동물이니까 쥐 죽은 듯이 탄 출근 버스는 놓인 덫과도 같이 그 비릿함을 우리가 참아내는 이유는 결국 이 치즈를 벌기 위함이다. 근데 치즈가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돈을
또 뜻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구절들의 퍼즐들을 다 맞춰가면서 좀 치밀하게 짜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사를 좀 허투루 쓰려고는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프리스타일을 연습했던 거는 중3 때 이거를 처음 해보고 싶다는 마음 들었을 때 말고는 뭐 연습한 적이 없죠. 왜냐면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했던 때 이후로는 계속 일상 속에서 프리스타일을 하고 놀았으니까요. 그게 쭉 이어져서 이제 칠린데이즈라는 컨텐츠도 종종 찍는 거고 저는 커리어 시작을 아예 프리스타일 랩 때문에 시작했던 사람이라 작품 활동을 더 이상 안 하는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도 뭐 손자랑 프리스타일하고 놀 것 같은 느낌? 당연히 이제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내 다음 마디에 이 라임이 나올 거니까 그게 말이 되게끔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저 쇼미더머니에서 식스 때 스틸들에다가 제가 프리스타일 했던 때 있잖아요. 뭐 그게 진짜 프리스타일이냐 뭐 물으시는데 일단 당연히 프리스타일인데 그거 그래서 보다 보면은 웃긴 게 있어요. 같이 출연한 래퍼들 언급을 하는데 준호플로우는 뭐 추노플로우 면도님은 왜 면도하다 베이고 너무 성의 없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이다 뭐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고 눈앞에 있는 것들 막 던지다가 얻어 걸리는 건데 끝쯤 가서 벌스 안 써도 뭐 이 정도를 뱉었는데 정도의 라임 맞는 거 생각하다가 갑자기 정영돈 선배가 떠오른 거예요. 벌스 안 써도 뭐 이 정도 할 수 있어 쇼미더머니 정영돈을 뱉었어요. 근데 쇼미더머니 정영돈이 왜 나와? 해서 제가 뒤에 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gain bigger 몸집 커지고 있다. 그 형돈이 형이 그때 좀 건강상 좀 살이 찌셨던 때인가 이게 있거든요. 단어 떠올라서 이 단어를 납득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을 꾸며내는 거죠. 어떤 꿈나무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뭐 단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리듬을 타면서 어떤 단어를 툭툭 뱉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이 프로세스에 맞다. 제 원펀맨 가사에 나오는데 천재와 아재의 발상은 한 끗 차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천자랑 아자가 그냥 한 끗 차이라는 건데 큰 의미 부여는 없고요. 진짜 제가 펀치라인 그냥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멋있게 납득되게 잘 쓰면 펀치라인이고 멋있게 못하면 아재 개그거든요. 그냥 그래서 말장난이죠 사실. 예. 그 영어권에서도 7이 9를 이겼댔나? 뭐 그런 거 있어요. 7, 8, 9 이래요. 먹었다 할 때 8 하면서 완전 데디 조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멋있게 풀면은 그게 결국 워드 플레이ing이다. 말장난을 좀 랩의 형식에서 재치 있게 풀어내는 거를 저는 연습을 잘 해본 거지. 원래 술자리에서 그냥 막 농으로 던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를 만든데 정말 절반 이상을 했던 크루였고요. 그냥 사실 좀 제 인성을 좀 음악적인 걸 떠나서 제 둥지였으니까 이제 JJK 형이 수장으로 있었고 거기에서 만난 수많은 이제 형들과 제 동료들 다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진짜 큰 일조를 해주셨어요. 제 커리어가 프리스타일 랩을 하고 싶어서 중3 때 처음 홍대 놀이터에 나갔을 때 그리고 사이퍼를 맨날 나가면서 JJK 형이 이제 언제가 번호를 물어봐 주셨고 작업물 같은 거 없냐 했을 때 전 그냥 친구들이랑 뭐 번개송 이런 거 할 때밖에 없어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프리스타일 랩을 잘하고 싶은 학생이었지 힙합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뭐 엄청 거창한 마음까지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크루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는 일요일마다 회의를 했어요. 작업실 겸 빌라 주택을 저희가 월세를 모아서 항상 했었는데 회비로 프로듀서들은 비트를 가져왔고 래퍼들은 뭐 어디에 쓴 가사를 가져와서 뭐 라이브로 들려주거나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뭘 해가야 되니까 거의 반 레슨이었죠. 이거 별로다. 이건 이래서 좋았다. 그 시기가 있었고 그거를 버릇붙이다 보니까 가사를 잘 쓰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잘하는 JJK 형의 웃음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 형이 혼낼 때는 개 무서운데 그때는 이제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뭔가가 뭐 신들린 듯 막 써질 때 그 뻔한 돈 얘기에 돈이라는 가사가 고3 때 나온 거거든요. 그거 써갔을 때 막 형들이 막 극찬을 했어요. 막 JJK 형의 그 선홍빛 잇몸 미소를 보면서 저 미소를 보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작사력이 생긴 거라고 저는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제 10대와 20대 때 함께 동고동락 해줬던 형들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많이 성숙할 수 있었고 올티의 어떤 능력치도 저를 너무 잘 다져주셨죠. SRS도 그냥 저희는 원래 프리스타일 하면서 만났다 보니까 제야의 고수들을 찾아보자 하면서 JJK 형이 시작했던 거라서 거기서 이제 조원우, 헤딘 같은 애들도 발굴이 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또 자극을 받죠. 세상에 잘하는 고수들도 있고 우리가 그걸 일조하는 움직임에 있구나. 뭐 그게 씬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했는지까지는 돌아보면 크게 안 중요했고 그냥 그렇게 노는 때가 너무 재밌었고요. 예. 순수할 수 있었을 시절에 순수하게 뭉쳤던 이름이 ADB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겨뒀습니다. 예. 사장님, 생맥 하나만 더 주세요. 일단 좋아하는 곡들은 감정이나 기분 따라 좀 바뀌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부끄러울 것 같으면은 세상에 안 낼 것들이니까 뭐 하나 꼽기는 힘든데, 뭐 미운 자식들은 있을 수 있죠. 예. 아쉬웠다고 한다면 GBPG라는 싱글이 있어요. 게임보이 플레이걸 약자인데, 그때가 제가 21살, 22살 때인가였는데 졸업 내고 나서 약간 그런 클럽 튠한 노래들 있잖아요. 제가 클럽에서 부를 노래가 막 많이 없는 거예요. 클럽 공연이 가끔 잡힐 때가 있는데 거기서 막 안녕은 영원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의도하고 만든, 제가 뭔가를 좀 노려서 만들어본 첫 작업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아쉬워요. 모처럼 클럽을 갔는데 너무 이쁜 너를 받고, 우리 오늘 그런 전형적인 노래인데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런 척 써봤다 보니까 약간 반응들도 그냥 앨범 설명글에 올티도 섹시해지고 싶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별로 안 섹시했던 것 같고, 애가 무슨 섹시한 척 하는 노래다 보니까 좀 들으면 민망한 것 같고, 제가 그거 노래 발매했을 때 발매 날에 저희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는데 우리 아들 다 컸네라고 왔거든요. 아, 네, 돌아보면은 그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졸업에서는요 31035 당시 학번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키나 음악 한다고 하면은 좀 아직까지 시선이 곱진 않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 은사님들은 그런 저를 되게 믿고 지지해 주셨고, 대학이나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저희 담임쌤들한테. 랩을 하고 있는 내 3학년 시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를 생각하다가 썼던 노래인데, 그 노래에서 이제 꿈과 목표에 대한 주체의식을 갖자. 그래서 제가 학번이 지금의 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학번 아래에 있는 나의 삶이지만 난 그 안에서 학교 담장 너머의 꿈을 쫓아가고 있는 내용이라서 수업 내용 대신에 뭐 펀치라인에 밑줄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가사 썼거든요. 약간 제 풋풋한 그 꿈을 쫓았던 학생 정우성의 모습이 잘 담겨서, 실제로 졸업은 제가 20살 넘어서 만든 트랙들이 더 많아서 진짜 현역 3학년 때 썼던 31035가 좀 와닿는 것 같고요. 뻔한 돈 얘기에서는 이제 금부치에 내리는 비, 뻔한 돈 얘기는 돈에 관련한 얘기들이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금부치에 내리는 비거든요. 돈을 벌어서 허세도 부려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돈 때문에 분노해 본 적도 있고, 돈 때문에 오만했던 적도 있고, 돈 때문에 슬펐던 적도 있는데 돈 때문에 기뻤던 적도, 그런 것들 다 겪어보니까 3절 가사에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좀 소박한 모습이면 어떻냐, 난 나보다 빛나는 목걸이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 주변을 챙길 만할 정도의 수입이면 행복한 것 같다. 거기서 제가 썼던 이제 펀치라인이, 내 꿈을 지워가면서 애써서 만드는 금은 필요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꿈이라는 글자 획에서 획을 좀 지우다 보면 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앨범을 쭉 제가 써가면서 내가 금을 쫓기 위해서 내 꿈을 버려왔나? 라는 생각에 결론이 도달한 거죠. 나의 금부치에 이 비가 내리는 이 시련이 다시 성장시키게 한 동력이 되었으니까, 난 이제 다시 꼬마였을 때 어떤 놀이터에서 이쁜 돌멩이를 찾던 그 마음가짐으로 이 장르에 좀 디깅을 하겠다. 열심히 목표를 또 쫓겠다. 이것도 또 목표에 관한 얘기고요. 3집에서는 프레스스타트 되게 듣기 산뜻하고, 그냥 그 곡이 너무 좋았어서 저는 그 앨범 만들었거든요. 별 할 말 크게 없고, 그냥 듣기 좋습니다. 대망의 정규 4집에서는 아픈 손가락 같고 아쉽다고는 표현했으나 빠른 연생이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빠른 연생을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자이든 타이든 조금 사회에 좀 일찍 내던져진 청춘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만 해도 그랬고, 서두르다가 서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빠른 연생을 잘 살아내면은 결국 우리의 시간은 온다. 하루에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으니까 우리의 빠른 연생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칠린데이즈가 원래 저희 ADB 크루에서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회의 끝나고 그 고프로로 저희끼리 모일 때마다 프리스타일 하고, 그리고 가끔은 게스트도 불러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재키 형이 이제 힘에 부친 때가 온 거예요. 육아가 힘들고 이제 뭐 크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형 안 돼요, 칠린데이즈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그럼 이 이름 저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하고 이제 제재키 형한테 양도를 받았고, 거의 저희 작업실이나 작업실 근처에서 찍었었는데, 그럼 나는 진짜 칠린 하는 장소에 가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매 편마다 게스트가 칠린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걸 이어받았을 때 첫 편을 JJK 형으로 했던 이유가 물려받은 거기도 하고 저희 작업실 근처에 이 형이 엄청 좋아하는 수제버거집이 있었어요. 그 형은 수제버거집에서 찍고 2편으로는 긱스의 루이 형이 나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루이 형은 자기 동네 자기 단골 술집에서 소주 먹으면서 찍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찍어 왔고요. 멋있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넓은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는 게스트가 칠린할 수 있는 곳에서 잘 찍어 왔고요. 일단 제가 다 연락을 하는데 먼저 연락 왔던 거는 좀 기억이 안 나요. 연락할 어떤 그 생각 안에 있었던 분들이었으니까 다 섭외가 잘 이루어졌고 번외로 어떤 이유로든 섭외를 거절하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잘 하지 못해서 개인사의 이유 그런 거는 다 존중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멋있었어요. 나 못하는데 칠린데이즈라 나가겠다. 마이크스버거였으면 거절했다. 나 못하는데 나도 풀살하고 놀고 싶고 원래 뭐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칠린하는 게 더 주된 목적인 이 컨텐츠를 발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퍼포먼스가 어땠든 뭐 프리스타일적으로 수려했는가 이거라 별개로 그런 마음가짐을 밝히셨던 게스트들이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어떤 아티스트 분들 심지어 저는 아티스트만 섭외할 것도 그러니까 래퍼만 섭외할 것도 아니거든요. 랩에 관심 있는 희극인 분들일 수도 있고 랩이 아니어도 돼요. 뭐 싱어랑도 하고 싶고 스텔라장 누나가 최초로 랩싱잉을 해주셨죠. 네. 연주자들도 나왔고요. 드러머 낙지 형님도 나오셨고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탤런트들 다 저는 열려 있으니까 부디 연락 좀 주세요. 네. 섭외가 너무 힘들어요. 네. 정말 편한 마음 가지고 please. 전혀 없죠. 그리고 들으면 솔직히 알고 뭐 그 정도는 있겠죠. 평소에 좀 메모장에 있었을 법한 표현인데 방금 라임이 좀 딱 맞아가지고 이거 꺼내왔겠다는 있는데 평소에 연습이 돼 있는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막 이러진 않죠 저도. 네. 대체로는 다 그냥 프리스타일 했고 기억나는 게 어떤 한 분이 너무 또 잘 했길래 우려를 하더니 곧잘 했는데 하니까 이 전날에 진짜 빡세게 그냥 라임 될 만한 단어들을 다 써두고 그걸 거의 암기했대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프리스타일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기억해 뒀다가 뱉었을 때 대응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프리스타일이지 사실. 그럼 저만 해도 뭐 계속 이어 가지 하면은 가지에 당연히 떠오를 법한 그런 것들 그냥 뱉는 거니까 뭐 그런 애매했던 경우는 있지만 다 프리스타일이긴 했다. 다 좋았습니다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다 원테이크고요. 보통 더 몇 테이크를 찍고 게스트가 원하는 테이크를 고르라 해요. 어차피 저는 호스트고 저도 입이 풀려가지고 너무 잘 나올 때도 있는 거지만 그거 보여주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나 이거 마음에 든다 하는 거를 늘 게스트한테 선별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못하는데 게스트가 마음에 들어 하는 테이크를 쓸 때도 있죠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저스티스 형 편이 네. 이거 비하인드를 영상에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테이크가 두 번째 테이크예요. 첫 번째 테이크가 존재했거든요. 첫 번째 테이크 때 랩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 형이. 되게 웃긴 말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근데 또 랩을 이 형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일단 컷하고 형 뭐 담배 피러 가요. 그때는 담배 피실 때라 다들 신나 있었어요. 막 감독님부터 해서 저스티스 형도 그렇고 막 형 이거 하나는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해보시겠냐 했거든요. 나도 이거 마음에 들어서 킵하고 입 좀 풀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라하게 해보고 싶어 라고 한 거예요. 예, 형 뭐 편하게 하세요. 뭐 라하게 해보세요. 그런 의미인 줄 몰랐고 그 정도의 날 것인 줄 몰랐고요 저는. 사실 언젠가 기회가 되고 저스티스 형이 동의를 한다면 첫 번째 테이크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유쾌한 분위기였고 이제 보시다 보면 말장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잘 하다가 그 어느 단계에서 이제 BMC에 대한 언급이 나올 즈음에 제 표정을 보면 진짜 개웃기거든요. 이제 비트가 점점 무서워지고 갑자기 칼을 간 듯한 뭔가가 나올 즈음에 이제 BMC 언급이 나올 때 근데 또 라임을 맞추면서 랩은 또 기가 막히게 하니까 반응은 절로 나오는데 내가 반응을 해도 되는 건가? 뭐 살 파고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는 감탄과 동시에 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는 한탄이 동시에 나오니까 제가 뒤에서 하이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반응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귀는 즐거운데 마음은 착잡하고 그래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에피소드
1편까지는 오디오 수음을 전문적으로 안 했어요. 그냥 카메라에 달려있는 지향성 마이크로 하고 현장에서 트는 비트랑 이 현장에서 하는 육성 그대로 그냥 마이크에 담았어서 오디오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42편 히피콘다 편 때부터는 저희가 아예 마이크를 달아서 직접 파지하고 수음을 따로 따고 있어요. 그래서 믹싱도 하고 음질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냥 마이크만 있다 뿐이지 제가 누리는 분위기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쉬웠던 거를 다 개선을 했고, 음질도 굉장히 개선된 리뉴얼된 칠린데이즈에 정말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다시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DM을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진 않은데 반감이 있거나 하진 않고요. 제가 원래 안경을 쓰잖아요. 반에서 안경 쓰고 조용하게 공부하고 가끔 축구도 하고 이렇게 유쾌한 애인데 누가 먼저 건드려 그러면은 이제 안경을 벗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나 이벤트가 있었을 때 출장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느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뭐 제 전부는 아니니까 T는 그냥 차라리 디스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 보면 조금 아쉽죠. 예. 뭐 제가 뭐 파이터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음악인인데 제 이름 안에서는 도파민만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더 건실하게 음악해서 그분들 귓가에 닿게끔 해야죠. 어네듀는 곡 나오기 전날에 슈퍼비가 먼저 연락 와서 저한테 대화를 요청을 했었고, 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설명하시고, 그럼 어네듀가 사과를 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냐 이러길래 사과를 해야 받아줄지 말지가 아닐까 해서 그럼 불러도 되겠냐 해서 와서 저한테 상처가 됐던 기행들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 들었고 진솔하게 사과를 받았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마쳤는데, 그럼 자기 영앤리치 채널에 화해하는 영상을 해도 되냐고 슈퍼비 씨가 얘기를 하길래 애초에 의도가 이거였나 싶었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 채널에 올리겠다 하고 정리하고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 채널에 올렸었죠. 그러고 나서 뭐 어네듀랑 사석에서 따로 본 적은 크게 없고요. 가끔 연락은 했었는데 뭐 행사장이 겹쳤어가지고 형도 뭐 어디였어? 나는 전날 공연이었어 뭐 이런 거 그 외에 왕래는 딱히 없습니다. 디젤은 아예 연락 안 됐고요. 근데 그거에 어떤 CCBB를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반납해야 될 시간이 10분 채 안 남았을 때 테이크원 형한테 전화가 왔어서 잡담을 떠들다가 근데 너 디젤한테 비트페이 안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트페이가 있었나? 근데 이 형이 내가 디젤한테 비트 받은 걸 어떻게 알지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프레디 카소님이랑 디젤이 앨범을 냈는데 거기 타이틀곡에 너 디스가 있다. 형 끊어봐요 하고 이제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던 거죠. 전화를 걸었는데 당연히 안 받아서 일단은 핸드폰을 내고 그 착잡한 마음으로, 얘가 아예 네임드랍을 해버렸잖아요. 아예 공개 박제를 해버린 거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해서 그 당직 사관이었던 애가 한 4-5살 어린 하사였는데 그 연등을 오늘 밤새 하고 싶다 얘기했어요. 우성아, 연등은 뭐 최대 00시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올티인 거 알고 따로 있었을 때는 올티 형 막 이랬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존대를 했지만, 그래서 제 나름의 억울함과 그 곡을 걔 핸드폰으로 같이 들으면서 내일 일과 진짜 지장 없을 것 같으면 마음껏 시간을 써라 해가지고, 근데 핸드폰으로 비트 들어야 되거나 혹시 이러냐, 거기까지 바라지 않는다. 그거는 권력의 남용이다.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쓰겠다. 대신에 가끔 무슨 단어 같은 거 검색하고 싶을 때 핸드폰 좀 빌려달라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반주 없이 썼는데 다음날 연락을 시도했는데 뭐 카톡도 안 받고.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친구가 Q&A를 스토리로 하고 있었는데 디스전 당사자들이랑 뭐 이렇게 연락이 됐거나 화해한 거 있냐 했는데, 그러니까 진작에 있을 때 잘하지 같은 마음가짐이고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오해도 풀었습니다는 이런 한국식 마무리 절대 안 할 거다라고 못을 박아놨길래 제가 그거 그대로 캡처해서 너 마음 잘 알았다, 나도 내 식대로 행동하겠다 한 거를 언젠가 보니까 그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휴가 신청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제 중대장이 휴가 나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출타적인 어떤 순번이라던가 제한이라던가 하루라도 그냥 하루면은 아시죠? 아침에 나갔다 그냥 저녁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로 급한 일이 뭐냐 하길래 또 얘기했어요. 그 중대장에도 저보다 동생인 친구인데 오케이 그럼 한 3일 정도 써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가서 디젤 비트에 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대충 그냥 믹스해주고 나중에 이거 올려야지 하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제
그렇게 제스처를 하니까 답가를 똑같은 비트에 올렸고 너 생각이 또 이랬구나. 그럼 나는 솔직히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랩 게임 하고 나도 끝낼래. 화는 다 냈으니까 이제 그냥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줄게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범형이 빡센 비트 같은 거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성아 잠깐만 하루만 더 시간을 줘봐. 저는 이제 그냥 가사만 좀 쓰고 있었어요. 그냥 대충 이런 BPM 때라 생각하면서 가사 쓰고 있었는데 다음날 비트가 왔어요. 침착맨 비트가 개웃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더 무섭게 썼어요. 근데 이 비트 들으니까 아 이거 돌려주는 게 낫겠다의 온도가 돼서 침착맨까지 가고 더 이상의 대응은 없을 거다 하고 그 친구도 대응이 없고 오늘날까지도 딱히 연락은 없는데 사실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대화로 풀 수 있었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마음이 괜찮아지면은 소주 안 먹어도 돼요. 소주 먹고 푸는 마무리가 싫다면 커피 마시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 친구 랩을 좋아하고 작품을 응원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온도가 뭐 변치 않는다면 앞으로 못 볼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열려 있습니다. 제가 글기라는 노래를 냈던 시점에서는 이미 그 이슈가 좀 많이 식어갈 때였어요. 근데 구태여 냈던 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곡 안에서 제 구절이 딱 제 진심이었는데 막 대의명분까지는 크게 없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힙합에 대한 애정 조금이랑 이 컨텐츠로 재밌게 돈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 딱 너네 영상처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때는까지만 해도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고 한 1년쯤 지났던 시점에서 관련한 인터뷰들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뷰티플러드도? 근데 그 어떤 인터뷰를 보고 저는 거기서 이제 많이 기분이 언짢아졌고 불편했고 불쾌해졌거든요. PH1님이 되게 똑똑했던 게 케이셉 라마라는 자기의 페르소나를 PH1보다 더 하수인 아래로 두는 프레이밍을 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전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자가당착했구나. 자기 컨셉과 이런 인지 부조화에 먹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셉 라마는 힙질이 홍대충 현역 래퍼들에 대한 열등감 투성이고 그래서 원래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걸 최재우의 입을 빌려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애초에 본인이 연기하던 컨셉이랑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케이셉 라마는 계속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캐릭터인 거잖아요. 근데 음원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런 걸로 또 재미를 보고 유쾌하게 풀어갈 수 있고 그거는 어쨌든 하나의 업적이니까 그거를 기쁘게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건데 PH1보다 아래에 있어야 될 캐릭터라는 거를 내버린 순간 그럼 래퍼 하고 싶었던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슈에서 최재우의 진심은 케이셉 라마라는 아무 말 막말 하건 다 하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 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HP1 그거 올리실 적에 동시에 커뮤니티에다가도 게시글을 작성하셨어야 된다 보거든요. 사건과 별개로 본인은 힙합의 여전한 팬이고 최재우가 연기하는 케이셉 라마는 하나의 페르소나 연기일 뿐이니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사과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입장문만 밝혔어도 이런 감정을 느낄 사람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레이밍 언급한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이제 저도 진심이 돼버린 거죠. 그냥 진심으로 케이셉 라마가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분의 감정이 당시에 어땠는지 몰라도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제 입장을 밝히고 싶었던 노래를 냈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아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너도 진짜 긁힌 게 맞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좀 인간적인 실망을 느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영역은 긁되 좀 영리하게 잘 해갔으면 좋겠는 마음도 한켠에 있고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다 먹고 살자 하는 거. 그 3 때까지 본선 올라가기 전에 개인 무대를 할 수 있게 하는 챕터가 있었거든요. 4부터는 그게 단체곡 만드는 단계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제 믹스테이프 노래 중에 빠순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 입을 빌려서 이런 말하기 좀 그래도 그때 좀 괜찮고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얼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싫었거든요. 노래도 없는 나를 왜 좋아하지? 너무 오만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돌의 대체품이 아니고 나는 내 할 말을 할 래퍼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나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봐줬으면 해 이런 곡이 있었는데 개인 무대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 이제 바비나 비아이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지만 저 친구들도 힙합에 진짜 진심이고 심지어 퍼포먼스도 너무 잘하고 하니까 배틀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아예 얘기를 했었어요. 내 다음 무대에 여러분들과 좀 견주어서 배틀을 하고 싶어서 그런 무대를 준비할 거다라고 바비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막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할게요 하면서 약간 이제 그렇게 하고 무대 했을 때
마지막에 아카펠라 8마디에 확실하게 그냥 바비를 저격하는 가사를 덧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제 의도가 맞죠. 야 붙어보자 이거를 제가 가져간 게 맞고 근데 진짜 뭐 무슨 진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랩 배틀 디스 배틀 있는 단계의 것을 거기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나 랩으로 한번 맞짱 까실? 이거를 미리 밝히고 했던 퍼포먼스였는데 그 무대 끝나고 사실 내려왔을 때 왜 이렇게 세게 했어요? 뭔지 알잖아요.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건 카메라가 안 쓰죠. 네. 그 동아리 때는 또 이제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쇼미파를 안 나가고 싶었는데 당시 회사 이제 이사님이 뻔한 돈 얘기 8비트가 나오던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 나가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제가 뭐가 부끄럽냐면 알겠다 그러면 저는 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방송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하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침까지 술 먹고 가겠다. 그래 가사 절지만 마라 했는데 나중에 가사를 절었죠? 저는 그 촬영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까 아침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가서 대기하면서 잤어요. 그러는 또 나날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추첨 공을 뽑아서 이름이 호명된 래퍼가 누구를 호명할 수 있는 그 단계였는데 저는 그 촬영하면서 언텔이랑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 무대도 잘하고 인정을 하고 있었는 상황에서 언텔 했는데 저 그때 좀 서서 졸고 있었거든요. 동아리가 제 이름 초성과 같은 래퍼를 뽑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언텔, 이응, 티귿 나? 했는데 올티형 나오시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멘트를 하고 내려와서 왜 나 뽑았어? 왜냐면 저는 이 친구 잘하는 거 알고 서로 더 높게 올라가서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무대는 무조건 한 명이 떨어지는데 너나 나나 둘 중 한 명이 떨어지게끔 왜 만든 거야? 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언텔 말을 빌리자면 사실 지금 자기가 자기대로 하고는 있는데 방송 분량도 없을 것 같고 기왕이면 그냥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하고 잘하는 사람이랑 붙어서 증명하고 싶다 라는 이유였어요. 알겠다. 근데 나는 사실 이 무대에서 누구랑 붙을지 모르니까 난 그 사람 갖고 프리스타일로 디스할 거였다. 그건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난 연습할 가사가 없다. 한 두세 번 정도 맞춰주다가 이제 저 친구 가사 흐름을 대충 알고 잤죠 또 소파에서. 방송에서 이제 그것만 보여주죠. 저는 유유자적하고 동환이는 엄청 열심히 하다가 무대에 올라서 제가 걔를 계속 놀리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고 언텔이 뒤이어서 자기 가사 다 하다가 마지막 2마디 정도를 프리스타일로 아예 저를 저격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건 연습 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찐으로 당황하는 거예요. 쌍욕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웃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붙게 되고 프리스타일로 잘 놀려서 어쨌든 올라간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친구는 아쉽게 됐어도 이제 저는 그런 반응을 원했죠. 뭐 너무 재밌었고 잘했고 근데 다들 약간 괜찮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텔한테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했던 거에 뭐 본인도 좀 많이 실망을 했는지 좀 연락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저한테 또 정중하게 사과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동환이와 사이가 진짜 나쁘지 않고 저는 그리고 그 친구도 뭔가 욱한 거에 대한 사과였어서 그런 거 잘하고 잘 지내는 거 당시에 많이 일부러 더 티내고 칠린데이즈도 같이 찍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로안이랑 곡을 내가지고 한 번 더 나와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야차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인정했던 친구가 드디어 어떤 오명을 벗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에 있어서 진짜 기쁜 마음이고 그 친구한테 자극받아서 이젠 제가 열심히 해야죠. 동안 응원한다. 문화에 진지하지 않았던 게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든 굴러가잖아요. 사람 사는 거란 게 유행이나 10년 전과 완전 다르고 그런 흐름에 내가 목소리를 보탰냐 안 보탰냐 정도의 차이지 저는 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지금 너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의 가장 영하고 트렌디한 어떤 래퍼들이 이제 틀딱 래퍼들 좀 꺼져봐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거기에 혹시 제가 포함돼 있어도 저는 존중을 해요.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나아갈 방향까지인진 몰라도 그들의 젊음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거고 내 적들이 있다면 나는 내 형제들과 가차없이 막 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있어도 전 기분 안 나빠요. 그게 지금의 힙합이니까. 저는 힙합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더 진지해진다면 저는 칼을 빼들겠다는 얘기고 그 능력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능력과 시간을 장사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장사꾼이 생기는 이유는 수요가 있어서라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가 돈 들고 찾아왔을 때 양질의 컨텐츠로 돌려주면 된다 생각해요. 문제가 생겼던 거는 뭐 레슨비 먹튀라던가 좀 책임감 없는 분들에 대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재직희 형만 봐도 이제 저희 일요일날 막 회의하고 이럴 때 2시간 뒤에는 또 레슨이 있다던가 덧말리기
레슨 할 때부터 봤었으니까 진심인 분들이 있고 그걸로 사기치지 않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양질 컨텐츠로 돌려준다면 못할 거 뭐 있냐. 저도 어떤 엔터테인먼트 섭외가 와서서 연습생분들 봐준 적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 밝히는 거긴 한데 그런 기회가 또 있다면 하고 싶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 있을 때 저는 진심을 다해서 했고 내가 옛날에 연습하는 시기에 조력자가 있다면 저 같은 조력자를 믿고 회사에서 불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나도 책임감을 다하고 싶었고 그거를 잘 해냈을 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도 나도 일요일마다 회의했을 때 잘한 가사를 들고 갔을 때 형들이 반응했던 게 어떻게 보면 레슨의 일환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라 레슨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심이길 바래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저도 막 메일로 뭐 랩 레슨 개인적으로 안 하시냐 문의가 솔직히 많이 오는데 커리큘럼적으로 잘 꾸려서 이렇게 할 수는 있을까? 같은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근데 기회가 돼서 잘 꾸린다면 할 생각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 레슨보다는 그런 회사의 콜 같은 거 있으면 하고 싶은 정도? 의향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사실 그런 도네이션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유튜브로도 라이브 심심할 때마다 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름도 기억이 나요. 세라였는데 세라가 100달러를 주신 거예요. 지금 환율로 한 14만 원쯤 될까 싶은데 그때 윤비 형이나 있었나? 이러는데 100달러면 얼마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윤비 형이 한강이었는데 우통 벗고 뭐 입수라도 할까요? 뭐 이러고 있고 이게 뭐라고 싶긴 했는데 그 순간의 가치를 느끼고 그 정도 지불할 능력이 되니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면은 제가 제 친구들 앞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시간 내어서 보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럼 저는 또 맛있는 음식 차려서 줘야 되죠. 근데 아직 그 음식을 차리는 법이라던가 어떻게 요리하고 조리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런 컨텐츠 플랫폼에서 제안이 온다면은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게덴푸드밖에 안 해서 게덴푸드 방송을 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마음은 열려 있는데 어찌 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저 맥주 한 잔만 더 주세요. 단순하게는 음악의 결일 수 있는데 저는 찬혁 씨가 진짜 졸라 힙합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스티스 형도 저는 응원을 합니다. 곤란해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장 하고 심지어 난 너의 이런 부분이 미웠어 하는 얘기조차도 쉬이 꺼낼 수 있는 장르잖아요. 범죄가 아니고 남한테 폐를 안 끼치는 선에서 솔직한 것이 힙합이다. 그래서 범죄를 옹호하는 분위기의 힙합 같은 거는 제가 귀에도 담지 않고 그게 캡 가사면은 이해를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언에듀 처음 나왔을 때도 완전 좋아했었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전부터 응원하는 입장이었고 저는 뭐 늘 열려 있는 편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어떠한들 진솔하기만 하면 저는 힙합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빠른 여생 이번 앨범에 그 할증이란 트랙에 피처링을 해준 반느와르라는 래퍼가 있는데 저랑 친한 동생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놈 물건이에요, 솔직히.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제가 먼저 컨택을 했거든요. 한 2년 전인가 소규모 클럽 같은 데에서 부근 에스티키즈가 주최하는 파티 같은 거였는데 반느와르라는 사람이 라인업에 있었고 저는 뭐 피처링 한 게 있었나 해가지고 잠깐 갔었는데 집 앞이기도 하고 후드 눌러쓰고 막 랩을 하는데 반느와르라는 이름도 저 사람의 음악도 안 들어봤는데 라이브로 압도가 됐어요. 그냥 저 사람 돌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인사를 따로 했는데 다행히 저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친해지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긴 한데 저를 진짜 꽤 많이 좋아했었더라고요. 믹스테이프도 들었고 그래서 형이랑 친해진 거 되게 신기해 막 이러는데 요즘에 많이 진짜 제일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가끔 얼빠진 면은 있어도 이름이 홍순우예요. 얘 또 너무 귀여운 게 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반느와르 래퍼고 본명은 홍순우입니다. 순 우리말 할 때 순우예요 하니까 얘가 형 그거 좋다 하면서 다른 자리들에서 자기 소개할 때 꼭 그거 하더라고요. 순우리말 할 때 순우예요 이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인 면모가 너무 가까운 동생이기도 하지만 래퍼 반느와르는 완전 넥스트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트렌디한 어떤 힙합을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분명 할 수도 있을 거고 반느와르라는 이 아티스트 이제 예각도시라는 앨범 정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팬이 될 거예요. 제가 눈여겨보는 신예는 반느와르입니다. 릴스와 조회수와 도파민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영향력이 아니거든요. 숫자에 다들 너무 민감해진 시대인 것 같은데 별로
재미도 없고 맥락도 없고 감동도 없는 네임드랍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괜찮거든요. 나 원래 가사도 안 쓰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뱉어버려. 그래서 나 올트보다 잘해. 막 이런 네임드랍이 있어요. 그건 재밌어. 근데 요즘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기성 래퍼들 네임드랍하고 그냥 퉁쳐버리는? 괜히 다른 분들이 이름을 빌리면 좀 그러니까 제 이름을 껴넣자면은 뭐 올티 같은 퇴물이랑 전혀 달라 뭐 이러는데 거기서 왜 내가 있어야 될지를 모르겠게 써버리니까 내 이름 나오게 하면 거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젊음이 그런 공격적인 방식이라면 그들은 저를 적으로 두는 게 맞고 전 그거 존중하고 응원하거든요. 근데 뭐 재미가 없잖아요. 단순히 내가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한 사람들의 이름 그냥 껴넣고 막 그 릴스로 잘 찍는데 꼭 그런 언급할 때 흰색 가사 자막 다 하다가 꼭 네임드랍 할 때 빨간 줄로 바꾸는 거 있죠. 아 존나 재미없고 짜치고 진짜 안타깝다니까. 솔직히 앞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냥 대면대면 할 거면서 워츠업 틀딱 이럴 거 안 할 거면서 우리 다 고등 교육 과정 다 밟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만 굳이 터프해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씹을 거면 씹을 거리의 풍미를 잘 설명을 하고 씹으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나의 진정성이 안 담길지언정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음악을 만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닿았다면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또 없나 하고 찾아 듣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곡을 만드는 건 좀 많이 의의가 있다 생각해요. 네. 물론 제가 막 그런 곡들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5월 3일에 히플 다음이네요. 히플페가 5월 2일인가요? 히플페 좀 불러주세요. 히플페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희 집이랑 가까워요. 히플페 다음 날인 5월 3일 일요일에 신촌의 허니클로버라는 자그마한 베뉴가 있는데 공연을 하고요. 저 단콘 때 앵콜곡으로 올레디 불렀는데 뭔가 재밌는 거예요. 뭐 힙합다운 힙합? 진짜 랩다운 랩을 하는 사람들 뭐 모았다고 하길래 좀 다소 아쉽지만 이번 앨범에서 빠른 연생 타이틀곡이니까 들려주고는 싶었는데 그 공연 분위기에서는 그냥 랩으로 내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빠른 연생은 안 부를 건데 이제 랩으로 진짜 좀 저를 몰랐던 분들이 그냥 딱 들었을 때 저 사람 랩 잘하네? 할 수 있는 셋을 짜갈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진실이고 제가 모를 일이라 함부로 언급은 못하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 봐요. 진실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진심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꼭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들 그냥 피 터지기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단순하게 곡이 나올 때마다 듣는 입장에서 치고 받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희열이 있잖아요. 그냥 희열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견을 보태고 싶은 팬심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해주는 뭐 마음까지가 괜찮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적대돼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혐오를 같이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도파민에 다들 너무 미쳐 있는 것 같고 이 사태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진실도 진심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이 현업 종사자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실이 뭔지는 뭐 중요하겠지만 완벽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립기어 봐가야 된다고 보고 정말 누가 뭘 잘못했던 간에 제 삶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거라면은 저랬구나 안타깝다 하고 말 거거든요. 다들 과몰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스윙스 형 이겨라 빅나티씨 이겨라 누가 이기든 여러분들 삶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서 가끔씩 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냥 즐기는 정도에 머물러야 두 아티스트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본인들의 영역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니까 다들 과몰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카메라 보고 가겠습니다. 처음 컨택 메일이 왔었을 때 예비 인터뷰지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라는 사람을 잘 아울러서 너무 방대하게 또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서 좋았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다시금 감사드리고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면은 오늘의 인터뷰어님의 역량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약간 기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도 더 좋은 음악들, 재밌는 컨텐츠들로 많이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재밌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